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네, 오늘 휴일이죠. 휴일인데 태풍 이 녀석이 올라와서 아마 이제 다 빠져나갔나요? 지금 소멸됐나?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비는 계속 내리는 거죠. 그렇죠. 태풍 미탁이 이제 물러갔어요. 그런데 오후까지 강원 영동 쪽에는 비가 계속 온다고 하네요. 원래 제가 그 강원도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어, 취소를 하고 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휴일이라서 좀 가볍게 편하게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다뤄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은 이제 유튜브하고 직장인 중에서 제가 봤는데요. 직장인은 특별한 거 없어요. 직장인 34.7%가 나는 문센족이다. 문센이란 거는 이제 문화센터,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문센 이렇게 해야 돼요. 판교 현대백화점 하면 안 되시고요. 그냥 판교 현백 그래서 말을 많이 줄여서 하는데 이 문화센터가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워라밸 52시간 해서 빨리 끝나니까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내용이에요. 이 기사 예전에 본 기억이 나요. 이거 몇 달 지났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복제를 하나? 아무튼 남자 직장인 5명에서 4명은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 아니죠. 5명에서 5명이 육아휴직 사용 못했다죠. 이게 쉽지 않죠. 빨리 이게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매너. 이게 제가 좀 되게 좋은 기사인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셀렉은 못했고요. 핵심은 뭔지 알잖아요. 항상 뭐는 매너 있게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이직하거나 퇴사할 때 그때 이제 보통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좋게 좋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비단 직장인뿐만 아니죠. 매너가 좋아야 되는 건. 자, 뭐 이 정도 보고요. 유튜브 쪽에서는 좀 재밌는 관심 가져야 될 만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나오죠. 꼬마 백만장자 앞으로는 사라진다. 키즈 유튜브 광고 금지령. 이거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고 어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려서 이거 광고 이제 안 나오겠네요 했고 이제 결정타 맞는 거죠.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앞으로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꼬마 백만장자 앞으로는 사라진다. 키즈 유튜브 광고 금지령. 자, 뭐냐면 어린이가 등장하거나 아동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방송에 앞으로 개인 맞춤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유튜브는 지난달 초 전 세계 키즈 유튜버들에게 안내문을 돌리고 이같이 고지했다. 60개국에서 일괄 시행된다. 자, 안내문에서 콘텐츠가 어린이를 위해 제작되는지 여부를 유튜브에 고지해라. 그리고 아동용 채널로 확인되면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기능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통보를 해줘. 통보. 개인 맞춤 광고는 유튜브 이용자의 시청 및 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붙는 광고로 유튜브 광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유튜브 측은 키즈 유튜버들이 자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머신 러닝 기능으로 아동용 컨텐츠인지를 모두 적발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머신 러닝 기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세요. AI.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얘들이 유튜브 왜 할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그냥 AI 이거 테스트하기 위한 거, 테스트하기 위한 거. 얼마나 좋아요. 무료로 테스트 하려면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스를 여러분들이 다 막 올려주잖아요. 그럼 얘들이 이걸 가지고 AI를 돌려보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보고 거기에 광고가 붙네? 광고가 붙는데 이 광고를 유튜브와 이 여러분들 유튜버 크리에이터 있죠? 45대 55로 나눠가져요. 유튜브가 45% 가져가요. 대단하죠? 쉽게 말해서 여기 보람이 보이잖아요. 보람이가 이 보람이가 보이는 게 55%고요. 유튜브는 그의 같이 버는 게 45%라고요. 보람이는 열심히 유튜브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좀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유튜브는 4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 안에 아동용 채널을 자발적으로 신고해라. 그러면 방송은 계속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런데 광고는 포기해라. 만약에 네가 광고를 계속 받고 싶다면 컨텐츠를 아동용에서 다른 걸로 변경해라. 야, 이제 만약에 내가 아동용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 계속해서 이거를 어떤 다른 수익을 안 보고 계속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어떤 광고 없이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이걸 광고를 광고를 받아야 된다면 다른 컨텐츠로 가야 되는데 다른 컨텐츠 어떤 걸 할 거냐?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유튜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는 자극적인 아동용 콘텐츠가 아동 학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지나치면 안 돼요. 과유불급이죠. 실제 유튜브는 안내문에서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 이게 이제 이쪽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여기 의회에서 유튜브 CEO가 가서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광고를 중단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밝혔어요. 그게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보고 아동용 콘텐츠 퀴즈 조심해야 될 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조회수나 좋아요 수가 광고 수입에 곧장 영향을 끼치면서 그간 키즈 유튜브의 콘텐츠는 위험 수위가 높아져 왔다. 국내만 해도 한 키즈 유튜버가 도로 한복판에서 아이가 장난감 차를 타는 영상, 아이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연출 영상을 올렸다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보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받았고요. 참. 6세 쌍둥이에게 10kg에 달하는 대왕 문어를 통째로 먹게 했대. 와, 이거 뭐야. 나도 먹기 힘든데. 그리고 강도로 분장한 아빠가 엄마를 잡아가겠다고 위협해서 아이를 울리는 영상 등도 아동학대. 환장하겠네. 하지마, 좀, 이런 거. 자, 국내 20인의 고소득 유튜버 중 절반이 유아 콘텐츠인데, 야, 이게, 한편으로는 진짜 이게 완전 이거 직격탄이거든요. 지난해 유튜브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애가 미국의 7세 소년으로 장난감을 리뷰하는 라이너 토이스 리뷰였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20위권 안에 올린 절반 이상이 장난감 놀이나 동요 등을 담은 유아 컨텐츠래요. 우리 진이 어떡하지? 헤이진이 우리 애도 되게 좋아하는데 구독자 1970만 명을 거느린 보람튜브 브이로그가 지난해 월 20억 원 이상 번 것으로 알려졌죠. 와, 그러고 보면 갑자기 헤이진이 생각이 나는데 헤이진이가 작년인가 올해 상장 추진하다가 뭐 약간 다른 게 뭐가 안 맞아서 홀딩 됐었는데 와, 야, 만약에 상장됐다고 거기다 주식 투자한 사람은 어떻게 될 뻔했어? 아무튼 그건 제가 잘 정확히는 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이번 조치로 고소득 키즈 유튜브의 탄생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하나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트렌드를 봐야 돼요. 두 번째 먼저 한 놈이 임자예요. 그래서 이거 적어야겠다. 이게 뭐냐면 키즈 유튜브 광고 수익 불가. 이게 뭘 알 수 있냐면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거죠.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요. 데일리 뉴스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빨리 시작해야 돼. 빨리 시작. 예를 들어서 보람튜브 같은 경우도 일단 빨리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변해야 되겠죠. 왜냐면 구독자가 워낙 많으니까 저걸 그대로 이제 사장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수익이 난 걸 가지고 뭐 빌딩을 하나 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그런 건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유튜버들의 수입원은 다양하다. 광고, 슈퍼챗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광고주들이 대금을 지불하면 대체로 5대5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5대 45. 그래서 다른 컨텐츠 전환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네요. 출고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까?
유튜브 본사의 정식 변경을 설명하는 영상 보람튜브 폐쇄됩니다. 와, 모든 키즈 채널 폐쇄를 최근 업로드했네요. 아, 너무 아까운데 근데? 이 영상에서 그는 어린이용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려는 분들은 수입이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라. 그리고 이미 키즈 콘텐츠를 운영 중인 유튜버는 확보 중인 구독자가 아까우니 다른 콘텐츠로 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그럼 왜 여기는 이 콘텐츠는 폐쇄되는데 다른 걸로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한 방에 이게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기사 볼 건데요. 제가 쭉 봤는데, 그냥 결론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목을 보고 좀 깜짝 놀라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년 4월로 미룬다.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렇게 제목을 딱 보면, 뭐야? 뭐, 내년 4월까지 미룬다고? 뭐, 확정이 됐나? 약간 혹해가지고 클릭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약간 어그로 끈 거였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한번 볼게요. 우리 어제 분양가 상한제 그 영상 아주 그냥 자세하게 봤죠. 우리는 기사 안 봐요.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보도자료 원문을 보죠. 원문을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사를 보면 어떻게 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은 유예, 둔천주공, 개포 1, 4단지 등 서울 60여 개 단지 중 일부 대상이 된다. 자, 11 부동산 대책. 자, 11 정부 부동산 안정 대책 여기 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보면, 자,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하고요. 상한제 적용 시 동 단위로 핀셋 적용. 와, 이제 동 단위까지 간다. 그래서 좀 빡세지겠죠. 법인명의 주택담보대출도 LTV 규제. 1주택자라도 집값 9억 원 넘으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어제 다 봤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약간 복습을 해볼 건데, 이제 이 신문 기사는 본인 언론사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언론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정부가 시세 9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10월만 분양가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더라도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10월 말 관련법이 시행되더라도를 가정한 거네, 지금. 거기에서 더하기 6 하면 4월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제목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봅시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가 없었던 법인도 앞으로는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이 공적 보증을 받아야 담보 역할을 해왔는데 이걸 못 받으면 전세대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고가주택을 전세를 끼고 살 경우 주택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제 거의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거의.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은 당초보다 완화됐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완된 방안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 시점이 10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내 말 맞았네? 10월로 예상을 하고 이때 10월이 되면은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야, 이건 좀 약간 그렇지. 이거 혹해가지고 딱 바로 온 사람이 지금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뭐, 이해합시다. 그래서 입법 예고 과정에서 소급 입법으로 위헌 염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공급위축 우려까지 더해지자 당초 법안을 내놨던 국토부가 후퇴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추가로 문의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넥스트 6개월 이후는 6개월 이후 넥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 단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 셈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자님 제목을 잘 뽑으셨네요. 그래서 뭔가 저는 혹시 확정된 게 나온 게 있나, 제가 놓친 게 있나 해서 봤는데, 그런 건 아닌 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머지 좀 되게 항목이 많죠. 제가 더 항목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뭐, 부동산 대출, 양도소득세, 부동산 법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거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자, 마지막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밖에서 빨리 밥 먹으라고 나오라 그래서 살짝 배가 고프네. 자, 밥 대신 물 한 모금 마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미성년자 2,415명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로 월 평균 174만 원을 번다.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자, 2017년 한 해, 이게 2017년이네요. 작년 2018년이 아니고 2017년 한 해 2,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 여부로 500억 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벌어서 와, 대박. 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이 1일 국세청에 최근 3년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죠. 2,415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 총 504억이래요. 자, 2015에서 2017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보면 2015년 1,795명에서 2016년 1,891명, 2017년 2,415명으로 증가했고 소득 금액은 2015년 349억, 2016년 380억, 그리고 2017년 504억으로 크게 늘었네. 자, 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2,088만 원인데 월 평균 174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저는 이런 용어가 조금 약간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소득인지 수익 금액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익 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 금액이고 소득은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금액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익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근데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이하라면은 이게 그동안은 비과세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거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수익 금액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나 간주임대료 등에 대해서 수익 금액 2,088만 원인데 이 경우 미성년자가 종합과세 돼야 되는데 얘 다른 소득이 있을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있으면 합쳐지는 게 맞죠. 자, 그런데 2017년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766명에 대해서는 153억으로 30.5%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10세 이하 임대소득은 2015년 474명, 88억, 2016년 563명이 109억, 크게 늘었네. 이 중 5세 미만 유아 132명도 2억 원. 자, 심 의원은 월 174만 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20평대 오피스텔에서 세를 놔서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다.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이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네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택임대소득 이거 수익금액이 이제 올해부터 과세기 때문에 내년에 신고하려면은 잘 아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거를 잘 아시려면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로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게 절세 포인트가 뭐다? 위에 부모님이나 밑에 자녀로 주택을 빼놓으면은 양도소득세는 합쳐질지 모르지만 세대 기준이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은 자녀니까 이게 빠져서
절세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 말이 지금 요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렇게 한 거 이거. 자, 그리고 이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죠. 증여도 하면서 수익 금액도 분산할 수 있고,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 상속 등 살세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야 된다. 자, 편법 증여 상속에는 당연히 엄정히 대응해야 되는데 화폐법인 태도를 내서 하면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물론 정서가 맞지 않아서 그러겠죠. 근데 현재 현행법상 부법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녀로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하면서 이렇게 넘긴다기보다는 아,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거 행간의 의미를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기사 3개인데 정리를 좀 합시다. 이거구나. 자, 첫 번째, 키즈 유튜브 광고 수익 불가, 요거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내년 4월로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요거 11 부동산 대책 다시 봤는데 특별한 거 없었죠. 그래서 관처받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그래서 10월 말 시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내년 4월까지 미뤄진다는 의미. 그래서 참 이거 제목이 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한제 적용 시 동단위 핀셋 적용하겠다. 핀셋 되게 좋아하죠? 워라밸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법인 명의 담보대출도 LTV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주택자라도 집값 9억 원 넘으면 전세대출 보증에 제한이 들어오죠. 오케이. 어제 했던 거의 전부예요. 어제 했던 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원문을 다 샅샅이 뒤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나오는 기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단 이 해당 언론사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념, 사상이 좀씩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중심을 잘 잡으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유도 뭐 이런 거는 안 배워봤는데 유도를 배울 때 맨 처음에 그 중심 잡는 것부터 잘 배운대요.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넘어지고 그래도 금방 안 다치고 일어날 수 있대. 뭐 낙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린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너무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미성년 부동산 임대 소득 크게 증가. 자, 그래서 이거 연 수익 금액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소득.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사업자는 안 냈을 테고, 근데 2천만 원 넘어가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연소득 500만 원인가 넘어가면 자격 박탈되는데 이거 미성년자도 똑같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수로 소득 계산을 해요. 따라서
자녀 등 명의로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한 거죠. 현행법이 이래요. 현행법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아까 말한 이 포인트. 부모가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아무튼, 요거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10대, 20대 이런 애들한테 좀, 명의를 아예 분산해가지고 해버린 거죠.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런 게 하나의 포인트였다. 그래서 잘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 내용은 요거였고요. 아무튼 트렌드를 읽으셔야 되고, 하시려면 빨리 해야 돼요. 그동안에 벌은 소득에 대해서 뭐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가. 그런 이제 안전자산을 옮겨야 되겠죠. 아니면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 투자하시던지. 10일 부동산 대책은, 뭐, 혹시 해서 봤는데, 10월만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핵심은 요거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했는데, 왜 그런지를 보셔야 돼요. 단순히 내가 증여 목적 이런 것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주택수를 좀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하고 달라요. 주택임대소득은. 그래서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이쪽은 이제 비는 그쳤어요. 근데 구름은 좀 끼어 있는 약간 좀 선선하고 좋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약간 여유 부리면서 좀 바람 쐬러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약간 여유도 좀 부리고 애하고도 좀 잘 놀고 그렇게 해서 좀 재충전을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되면 좋겠고요. 아마 이제 이 방송이 올라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대니까 이미 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혹시 못 하신 분 있다면 우리 또 주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내일 휴가 내신 분 많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라고, 편한 저녁, 그리고 혹시 내일도 쉬시는 분들은 아우 좋겠다. 그래서 잘 쉬시고 더 행복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3일자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